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슈투트가르트, 나빌레라, 강수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오늘 인터뷰 손님에 대해 눈치채셨나요?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깃털처럼 가볍게 우아하게 무대를 날아다니는 발레리나.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발레와 발레리나의 삶. 화려한 무대 뒤 미넨에 사는 발레리나의 진짜 이야기. 같이 들어보실까요? 미넨에서 만난 사람 두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 김강소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소님. 저는 미넨에서 라디오 PD를 맡고 있는 감초혜자입니다. 먼저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먼저 강소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미넨에서 발레 공부를 하고 있는 김강소라고 합니다. 이름이 독특하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즐거울 강에 힐소를 씁니다. 아,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하얀 즐거움? 한자를 들었는데도 뜻을 알기 힘드네요. 강자가 돌림자라서요. 저희 부모님께서 강이 강남 강서 중에서 강서를 고르셨대요. 아, 까딱했으면 강남님을 모실 뻔했어요. 발레리나를 모셔놓고 제가 이름 이야기부터 꺼낸 거는 사실 저는 발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팔뚝살 빼려고 발레 동작 엄청 따라해 본 적은 있어요. 그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그 동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수아남, 맞죠? 네, 맞아요. 그거. 제가 집에서 그 동작을 이렇게 하면 신랑이 엄청 웃더라고요. 발레리나의 아름다움은 전혀 없고, 오밤중에 왜 저러나, 그래서 웃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발레 공연을 본 적도 없고, 부끄럽지만, 발레를 잘 모르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뭐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발레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럴 수 있게 성심성의껏 대답해 볼게요. 네. 강수님은 언제 발레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 나이로 4~5살에 시작한 것 같아요. 발레는 몸을 쓰는 분야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유연하고 어릴 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음, 그 드라마 나빌레라 거기서 보니 그 발레리나로 사는 삶은 길지 않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40살 정도 되면은 거의 모든 무용수가 은퇴하고 34살이 정년인 무용단도 있어요. 음, 발레를 만약에 할 생각이면 정말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요. 저희 막내 작가 딸이 이제 만 4살인데 빨리 시키라고 해야겠어요. 네. 그럼 강소님은 어떻게 독일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혹시 독일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한국에서 자랐고요. 고3 때 고등학교 그만두고 독일로 넘어오게 됐어요. 한국보다는 유럽이 발레 주 무대이다 보니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고3이면 아직은 어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외국에 혼자 나오는 게 뭐 무섭진 않았어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아, 그랬구나. 저도 지금은 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 외국에 나왔을 때는 30 가까이 돼서 결혼도 하고 나온 거거든요. 제가 강소님이 한국을 떠났던 그 나이를 떠올려 보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살던 나라를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강소님을 그런 선택을 하게 했는지 궁금해요.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한테는 워낙 그런 문화가 익숙해요. 아는 친구가 이미 미국에 가 있고 주변에서 많이들 꼭 미국이 아니어도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당연한 듯이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왜 하필 독일로 나오게 되셨나요? 저한테는 발레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맞아요. 러시아나 프랑스도 발레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독일도 러시아랑 프랑스만큼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님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활동하셨네요. 저는 외국 나와서 가장 먼저 적응해야 했던 게 음식이었거든요. 어디를 가야 한국 쌀 비슷한 쫀득쫀득한 쌀을 살 수 있는가? 라든지 아니면 불고기를 하려면 어떤 부위를 잘라고 해야 하는지 이런 거요. 근데 발레리나가 막 배불리 먹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소님은 어떻게 외국 음식에 적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메인 작가님 집에서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해서 다이어트 식단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밥을 꼭 먹어야 하진 않더라고요. 음식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메인 작가가 뭘 해주시던가요? 짬뽕은 진짜 어, 맛있었고, 그다음에 떡볶이도 진짜 맛있었고, 음, 아, 고기? 고기 요리 진짜 맛있었고, 맛있는 거 너무 많았어요. 그걸 한 끼에 다 먹었어요? 아니요, 한, 한, 어, 좀 여기 이 집에 두 번 정도 와서 음, 되게 많이 먹고 맞아. 갔어요. 근데 얘기 듣기에 그거는 그 특식이었을 것 같은데, 네. 발레리나 식단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 보통은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먹는 편이에요. 어, 아침은 토스트나 요거트나 스크램블 에그처럼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시간도 애매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클래스나 리허설 할 때 속이 안 좋아져서 과일이나 초콜릿 같이 가볍게 챙겨 먹어요. 음, 그리고 저녁은 조금 신경 써서 단백질 많은 고기나 생선을 채소랑 같이 먹는데 저랑 같이 생활하는 포르투갈 친구가 요리를 좋아하고 잘해서 그 친구가 해주는 걸 먹을 때가 많아요. 어, 그럼 갑자기 배고프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야식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야식 진짜 먹고 싶을 때 많죠. 근데 그럴 음, 때 그냥 물 마시고 넘어가거나 냉장고에 없는 재료 긁어가면서 진짜 새롭게 창조해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독일 와서 제일 적응 안 됐던 게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거였어요. 이 동네는 8시면은 마트가 문을 닫으니까 가끔 밤에 먹고 싶은 게 생기면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냉장고에 먹을 것 좀 많이 쟁여두면 안 되나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있으면은 자꾸 먹게 되니까 평소에 뭘 사두지는 않아요. 아, 저와 반대로 먹을 걸 가까이 두지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식단 조절을 하면 힘들진 않아요? 힘들죠. 막 체력도 딸릴 때 되게 많고. 근데 음, 하루 종일 운동하고 굶고서 먹는 거라서 간단한 것만 먹어도 되게 맛있게 느껴져요. 아, 그럼 그렇게 조금 먹고 휙휙 돌고 막 팡팡 뛰잖아요. 네. 그 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 실제로 이제 무용수들 직접 만나보면은 몸이 굉장히 근육질이에요. 어, 점프하고 다리 드는 그런 일을 하려면 많은 근력이 필요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따로 많이 하는 편이고 꼭 따로 하지 않더라도 연습량이 워낙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근력이 강한 편이에요. 강소님이 사랑하는 발레를 위해서 식단 조절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밥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만 들어도 배가 고파지는 느낌이네요. 그럼 잠깐 광고 들으면서 배고프신 분들 먹을 거 챙겨 오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새로운 인생을 꿈꿔보고 싶을 때, 색다른 인생을 만나보고 싶을 때, 윈헨에서 라디오, 윈헨에서 만난 사람. 어릴 때 발레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발레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예요? 중학교 때 한 달 정도 쉬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아, 발레 없으면 인생이 재미없겠구나. 그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그냥 해오던 거니까 계속 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쉬고 돌아오니까 그 느꼈던 마음이랑 콩쿨 경험으로 무대를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발레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무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아, 지금 강소님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는 서로 친구가 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참 어린 강소 씨가 제가 제 인생에서 해왔던 질문 중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내 인생의 재미는 어디서 오는가 이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네요. 그리고 무대 없이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또 강소님의 무대는 어떤 무대일까 기대도 되고 그럼 발레리나로서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 목표는 다 똑같아요. 프린스플이나 솔리스트 같은 주역이 되기를 다들 원하죠. 위로 갈수록 옆에서 같이 하던 친구들이 가지쳐지는 걸 보기도 하고 음, 또 스스로 옆으로 밀려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프린시플이나 솔리스트는 같은 개념인가요? 프린시플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고요. 솔로이스트라고도 하는데, 솔리스트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드라마 친구처럼, 음,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배역이라서, 동무나 이무 혹은 3인물을 추게 되는 단어를 말해요. 조연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겠네요. 음, 좀 전에 옆으로 밀려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감정이죠. 아직은 학생이니까 밀려난다는 생각은 본인의 느낌일 뿐이고 어떤 결과로 보여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아마 지금 나이대가 발레리아로서 가능성을 결정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만 나이로 18 혹은 19이면은 보통 발레단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20살은 조금 늦다고 생각돼요. 이제는 정말 프로페셔널의 세계로 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정말 적성이 맞는가 싶은 고민도 되고 무대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기도 하고 또 관객을 실망시킬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음, 지금이 발레단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네요. 그럼 발레단에 한번 들어가면 그곳이 평생 직장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처음 있던 발레단보다 더 크고 유명한 발레단으로 옮기는 편이에요. 아, 전 세계 무용단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발레리나는 한 나라나 지역을 머물기보다는 이곳저곳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곳저곳 이동하면 그 언어는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언어를 배우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수업을 할 때는 그 나라 언어보다는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독일에 사는데도 독일어 한마디밖에 못해요. 세부스. 아, 그 독일 남쪽 그 바이에른 방언인데 방언까지 안 해. 진짜요? 아까 발레 주 무대는 한국이 아니고 유럽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 청취자 퀴즈로 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청취자 퀴즈. 여러분, 발레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을까요? 1번 한국, 2번 이탈리아, 3번 독일, 4번 미국. 정답을 아시는 분은 7월 9일 금요일까지 유튜브와 인스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을 적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핵 인싸들이 사용한다는 최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청취자 퀴즈에 이게 힌트가 되려나요? 피렌체에서 태어난 카트리나스 메디치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비가 되면서 프랑스 왕정의 발레를 소개했어요. 전 유럽의 발레가 소개된 계기였고 아마도 발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피렌체는 미국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이런 정보 너무 좋아요. 어디 가서 발레 좀 이제 안다,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네. 태양 루이 14세 아시죠? 발레를 굉장히 사랑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어디 가셔서 태양 루이한테 사랑받는 춤이 발레였다. 이런 얘기하면 나 발레 좀 안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좋네요. 발레는 프랑스에서 꽃이 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발레 용어들은 다 프랑스어예요. 발레 용어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같은 말을 쓰니까 영어 잘 못해도 이제 다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발레 배우면서 프랑스어 기초를 좀 배우나요? 네. 저는 예고 다닐 때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했어요. 그때 학교에서 독일어랑 프랑스어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무용과여서 무조건 프랑스어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독일어 했으면은 여기서 생활하기 훨씬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어 기초 좀 할 줄 알아요? 자기소개? 음, 아, 다 까먹었어요? 네, 발레 용어의 뜻만 알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도 못해요. 인사도 못해? 네. 그러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끔은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발레 이야기로 돌아와서, 발레 동작은 누가 만들어주나요? 발레 동작은 사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태영한 루이 14세 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동작이었고,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새롭게 동작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동작은 원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짜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을 안무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안무가가 이제 조명, 뭐 배경, 음악, 동작을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다 결정을 해요.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그렇다면 안무가는 무용수 중에서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무용수 중에서 안무에 재능 있는 사람이 안무가가 돼요. 안무라는 것이 발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쌓여야 나오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특별히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무용을 하지 않고도 안무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는 친구도 있어요. 아, 그럼 많은 무용수들이 안무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안무에 재능 있는 무용수가 안무가가 되고 싶어 하죠. 음, 네, 모든 무용수가 학교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안무를 만드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거든요. 음. 그래서 무용수에게 안무 역시 익숙하게 느껴지죠. 또 안무가가 짜주는 안무를 기계적으로 따라한다기보다는 안무가에게 더 좋은 안무를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아, 그럼 강소님은 어때요? 안무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안무하는 게 재밌긴 한데 좀 어렵기도 하고
유럽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소질이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고 또 그 친구들은 워낙에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좀 더 연습을 해보고 경험도 좀 많이 쌓은 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은퇴 후에 선생님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후배 무용수를 가르칠 수도 있고 발레 마스터라고 발레 무용단에서 무용을 가르치기도 해요. 발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하루에 뭐 2시간 정도? 그래서 만약에 발레 선생님이 된다면 저는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발레리나로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난 후, 그 이후의 삶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발레리나의 일상과 그다음에 발레 떼고 그냥 사람 김강소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미넨에서 만난 사람 김강소님 편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 발레에 대해서 많이 배운 시간이었네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입만 움직였는데 온몸의 근육을 다 쓴 것 같이 뻐근해요. 꿈을 향해 달려온 김강소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달려와서 그런가 봐요. 강소님이 발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려웠지만 발레를 위해 한국을 떠났고 간식에 불과한 음식들을 밥으로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며 온종일 발레를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는 강소님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매일의 수고와 노력이 녹아있기에 무대 위에서 더욱 아름다울 발레리나. 어쩌면 무대의 화려한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건 발레를 위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강소님의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를 하며 저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발레리나는 무얼 하며 하루를 보내나 궁금하신 분들, 김강소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방송 놓치지 마세요. 김강소님과 저 혜자 PD는 7월 11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넨에서 만난 사람, PD 감초혜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그리고 초대 손님 김강소 양이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자는 독일어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Bis bald!